자, 한번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128조부터 시작해서 130조에 이르는 절차가 헌법 개정 절차죠. 개정 절차입니다. 자, 그래서 헌법 개정 일단 제안을 누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 제적과반수. 그러니까 헌법 개정안을 개정안 발의죠. 개정안, 헌법 개정안 이렇게 합시다라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거죠. 개정안 발의죠. 자, 제적과반수죠. 제적과반수라는 것은 국회에 재직하고 있는 의원 숫자의 과반수죠. 반이 넘어야 돼요. 반수, 반. 그죠? 300명이 제적이다. 그럼 반이 150명이죠. 그다음에 과자는 넘을 과자야. 그래서 최소 숫자가 151.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300명이 국회 제적 의원이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중에 반이 넘어야 되니까 151명은 제출하자라고 해야 돼. 제적 과반수죠. 근데 국민들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게 국민이 헌법 개정을 발의했던 게 2차부터 6차죠. 2차 헌법부터 6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민들도 이렇게 헌법 개정합시다라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었어요. 헌법 개정 발의가 가능했다. 국민들이 이것을 국민 발안이라고 하죠. 이것을 국민이 안을 발의한다라고 해서 국민 발안.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언제 있었다고요? 2차부터 6차. 2차는 1954년 개정헌법이죠. 6차는 1969년 개정헌법을 가리켜 6차 개정헌법이라고 하죠. 이 사이에는 국민들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지금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되고 지금 옛날에 대통령과 국회 제적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발의하죠. 그 다음에 공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발의됐나이다라고 대통령이 공고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공고를 하게 되죠. 공고는 며칠? 20일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20일 이상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겁니다. 공고죠. 생략할 수 없고 공고하여야 한다죠. 이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죠. 20일입니다.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알겠죠? 공고했죠? 그 다음에는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하죠.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예를 들면 적을 두고 있는 의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200명 이상의 찬성을 해줘야 돼. 그래서 개정안이 그러면 가결이 되죠. 그럼 여기 안 되면 부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며칠 이내냐? 공고 한 달로부터 60일 이내. 공고 한 달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 의결했죠? 그러면 국민투표.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민투표. 대통령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라고 되어 있죠. 대통령이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붙여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정족수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렇죠?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는 거죠. 라는 거죠. 근데 이 부처라는 것이 뭐냐? 필수적 국민투표, 필요적 국민투표. 그것을 필요적 국민투표라고 하죠. 필요적이라는 반드시 필요적 국민투표라고 하죠. 나중에 이게 비교돼야 할 게 뭐냐면 헌법 72조의 중요정책의 국민투표죠. 중요정책의 국민투표는 임의적이에요. 붙일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민투표는 임의적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에 맡겨져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임의적 국민투표라고 하죠. 임의적 국민투표다.
그래서 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어. 누가? 대통령. 대통령 마음이야. 대통령 마음이야. 이것을 임의적 국민 투표라고 하죠. 근데 이건 대통령 마음이 아니라 붙여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반드시 국민 투표에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을 필요적 국민 투표라고 하죠. 필요적 국민 투표 정족수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선거적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찬성을 받았다면 이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헌법 개정안은 확정된다. 이거로 게임 셋이죠. 헌법 개정안 확정이죠. 확정. 그 다음에 대통령이 즉시 공포, 반드시 공포를 즉시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헌법 개정 절차예요. 헌법 개정 절차. 다시 한번 자 헌법 조항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헌법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 자 128조죠. 헌법 개정 국회 제적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제적과반수. 제적과반수 얘기했죠? 대통령 발의로 제한된다. 국민 없죠? 국민 발안이 없단 말이지. 128조 1항에 국민 발안이 없다. 국민이 헌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2항은 나중에 본강의 때 한번 그때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그다음에 129조 자 제한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0일이죠.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라고 했죠. 해야 되는 거예요. 생략할 수 없다. 그다음 130조 국회는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라는 거죠. 60일이죠. 60일 이내 의결해야 한다. 뭐 공고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국회 의결은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죠. 3분의 2죠. 제적 3분의 2죠. 그다음에 개정안은 국회 의결하는 30일 이내 국민들 붙여 30일이죠. 그다음에 붙여 필요적 국민 투표지. 이것 때문에 붙일 수 있고가 아니라 붙여 선거권자 과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죠. 국회는 선거권자 과반수가 국민들이 선거권자죠. 우리들이 저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예? 그 다음에 2항의 찬성을 얻을 때 개정안은 확정되며 이때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일을 공포해야 한다. 즉시일을 공포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시일을 공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나오는 게 이거겠죠.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었다? 1954년 개정헌법이 2차 개정헌법에서 지금 69년 6차 개정헌법 사이에 국민들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었는데 이걸 국민 발안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없다. 그다음에 제적 과반수죠. 그럼 제적 3분의 1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6차 개정법까지는 제적 3분의 1이었어요. 7차 개정법 때 제적 과반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헌헌법부터 6차까지는 제적 3분의 1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적 3분의 1로 해서 틀리게 낼 수 있다. 제적 3분의 1이 아니라 제적 과반수다. 제적 과반수다 이겠죠. 제적 과반수다.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죠?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대통령과 국회 제적 과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다. 다만 이제 대통령도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상공화헌법이라고 하죠. 상공화헌법에는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가 없었단 말이죠. 상공화헌법이면 몇 차냐면 제 5차부터 6차 개정헌법. 6차 개정헌법이죠. 6차 개정헌법이 제 상공화헌법입니다. 이때는 헌법 개정안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제5차가 1962년 헌법, 6차가 1969년 헌법이죠. 그래서 1962년 헌법과 69년 헌법에서는 뭐가 없었다? 대통령이 개정안 발의권이 없었다 하겠죠.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할 수 없었다. 개정안 발의가 안 됐다 하겠죠. 발의할 수 없었다.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항상 헌법 개정 발의권을 가지고 있었다. X. 왜? 5차, 6차 개정법은 대통령이 개정 발의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었다라는 의미로 나오면 틀린다. 뭐가 나오면 틀린다고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헌법 개정 발의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X. 왜? 5차, 6차 때 없었다라는 거죠.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회 제적과 반수다. 국민 발안이 없다 했죠. 없다 기억하시고. 없다. 대통령 며칠 이상? 20일 이상. 며칠 이상? 이런 숫자는 기억하셔야 돼.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국회 의결, 30일 이내 금태 부차되고 그 다음에 즉시 공포한다. 이런 숫자로 연결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서 이건 20일, 60일, 30일 즉시, 20일 공고, 60일 국회 의결, 30일 국민투표, 대통령 즉시 공포 이렇게 20일 공고, 그 다음에 60일 국회 의결, 30일 국민투표, 대통령은 즉시 공포. 이거 딱 암기하고 있다가 숫자 바뀌는 거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여기 30일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틀리겠죠. 공고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야 한다. 생략할 수 있느냐? 생략 불가. 공고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없다. 공고 빠뜨리면 돼요? 안 된다. 이 개정하려면 이 모든 절차가 다 준수가 돼야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국회의결 제적 3분의 2조. 제적 3분의 2조 며칠이네? 60일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30일로 많이 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30일 이래가지고 X 이렇게 내다가 그 다음에 이제는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게 이제 익숙해지면 출제자들이 30일 가지고 내기가 좀 그래. 왜?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럼 뭘 가지고 장난치냐? 이걸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럼 어떻게 쳤을 것 같아요? 네? 공고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공고기한 지난, 만료한 날, 지난 날, 한 날로부터 또는 경과한 날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뭐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그러면 60일이 맞걸랑 그러면 수험생들이 60일 0 하고 지나가. 60일 배웠잖아. 그렇죠? 학랑이 그래서 20일, 60일, 30일 즉시 60일 맞죠. 학랑이 때렸네. 정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다 오라. 다 오라. 60일 맞아. 그럼 정답이 없는 거야. 이게 틀린 거야. 공고 기간이 만료한 날, 경과한 날로부터 이게 X다. 그렇죠? 무슨 날? 공고한 날로부터. 이게 내가 아는 것과 문제로 연결해서 정답을 찾아내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 점 알아도 속이는 방식은 꼭 이것만 속이라는 것은 없어요. 황량계 때 20일, 60일, 30일 즉시 이것만 암기하면 된대. 그러다가 당하는 거예요. 시험장 가니까 대통령 20일 이상 공고해야 되고 국회는 공고기한이 만료한 날로부터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는 의결해야 한다. 맞는데 20일, 60일? 답을 못 찾는다. 그렇죠? 근데 이건 맞지만 여기서 벌써 틀리고 한 거죠. 그래서 틀리게 내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걸 계속 틀리게 내다가 이걸 30일로 내다가 이거 30일로 내다가 이제는 30일 안 하고 60일로 하고 대신 뭘 가지고 되는 거야? 이 앞부분을 틀리게 내는 거야. 예를 들면 공고한 날로부터인데 헌법상 공고한 날로부터 이거 공고된 날로부터 그렇지. 공고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부터 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인데 이제는 공고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공고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60일이다. 그럼 X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했죠. 20일. 공고를 했죠.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상 공고해야죠. 근데 60일은 이때로부터 60일인 거예요. 60일. 이때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공고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라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고기간이 만료된 경과한 날 20일이 지난 날 20일 이상이 지난 날로부터 이날부터 60일 계산한다. 60일 이내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공고가 된 날로부터 공고한 날로부터 60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틀게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갔을 때 이 조항은 우리가 다 준비가 다 됐어. 왜? 어느 책이든 다 있어요. 뭐 황남기 책에도 있고 김철수 책에도 있고 어느 선생 책에 다 있지. 다 있는데 이게 나왔다 이게야. 그래서 선생들은 뭐라고 그래? 적중, 100% 적중, 100% 적중. 거짓말.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그 시험 끝나면 다 선생들마다 100% 적중 이래서 다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야. 응? 뭐 여기 있지 그러면 이게 없나? 헌법 개정 절차 조항이 없는 책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책에 다 있어요. 있는데 뭐예요? 수험생은 틀리고 왔는데.
왜 이렇게 나와가지고 공고기 아닌 말로 한 날로부터 경과한다 60일. 그러니까 수험생은 틀리고 왔다 이게야. 어? 그게 적중이에요? 아니야. 아 그러면 뭐 저 영어 단어 에세슨 책이 있으니까 내가 적중했다. 내가 분명히 그랬어. 야 영어 여기 30만 단어 책, 이 책 에세슨 사전 여기서 나올 거야. 알았지? 줄게. 자 사서 알아서 공부하세요. 아 그래서 나왔어요. 적중 100%. 100% 적중이죠. 적중이다 그렇죠. 근데 수험생들이 맞추냐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적중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공고 한 날부터 60일 이게 30일로 틀리게 낼 수도 있고 20일로 틀리게 낼 수도 있지만 공고 한 날을 이렇게 바꿔낼 수도 있으니까 이것만 조심하지 말고 이것까지 조심해야 한다. 공고 한 날이 아니라 다른 날로 바꿔낼 수도 있다. 그래서 공고 한 날 이것도 확인을 꼭 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니까 꼭 확인해줘야 한다. 그래서 그걸 문제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 적중인 거야. 물론 지금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측이 되는데 기출이 없었을 때가 문제인 거야. 기출이 없었을 때 처음 등장했을 때도 이것을 준비를 해줘야 할 게 있죠. 선생의 역할이다. 시험장 가면 이게 안 잡혀요. 시험장 가면 이게 안 잡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험 감각이 탁월한 선생님을 선택해야지. 자기도 시험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자꾸 이게 수험생들을 가르친다. 그럼 산으로 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수험 감각이 탁월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수험생들을 합격으로 데려가는 거지. 이게 뭐 시험이 재미만 있으면 되겠어요? 뭐 여러분들의 목표가 재미예요, 지금? 아까 범목적적 관계가 있었죠. 범목적적 관계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수험생과 학원 강사 간의 목적이 뭐예요? 재미? 부차적, 2차적인 거예요. 1차적 목표는 합격이죠. 그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전도가 돼버려. 합격이 아니라 재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부차적인 의미가 돼야지. 강의가 재밌어야 한다. 무조건 맞죠. 강의가 재밌어야지. 또 너무 재미없으면 다 졸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의 목적이야.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재미라는 것도 2차적인 것도 있고 3차적인 것도 있는 건데 합격이 목표죠. 합격이 법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도 만남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만남의 목적. 술 마시러 만났어요, 저랑? 재밌으러 만났어요? 아니지. 합격하기 위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 지금 다 걸고 인생 걸면서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잖아요. 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이래서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이 목표죠. 그래서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재밌는 강의만 찾아서는 안 돼요. 재밌기도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는 합격에 도움이 정말 되는. 그럼 뭐 돼요? 선생님 수험 감각이 매우 탁월해야 돼요. 성실하기도 해야지만 수험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탁월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길러지지 않은 거예요. 기를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단 말이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저한테 이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한번 따보라고 해보세요. 안 돼. 그 기본적인 게 필요한 거지. 기본적인 걸 넘어야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게 아무나 하나. 똑같아요. 수험 감각이 매우 탁월해야 한다. 뭐보다 출제자보다도 이게 사실은 학원 강사가 더 탁월해야 돼요. 시험 감각에서 헌법에 대한 이해도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해야지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고 도둑이고 경찰이다.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면 경찰보다 체력도 좋고 감도 촉도 좋고 이래야지 도둑을 잡지. 도둑보다 멍청해 달리기도 못해. 그럼 어떻게 도둑을 잡겠습니까? 경찰이 도둑을 잡으려면 도둑보다 더 빨라야지. 감도 좋고 그렇죠? 그래야만 도둑을 잡을 거 아니에요? 도둑이 튀었는데 경찰이 더 늦어. 여기는 100m 있어 13초인데 여기는 17초면 되겠어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둑보다 한 발 앞서가야 아니면 운전이라도 잘하든지 그죠? 운전 잘하게 딱 먼저 갈 수 있죠. 뭐 안 되면은 아니, 감이 좋아야 돼. 아마 도둑이 절로 튈 거다. 이것도 필요한 거야. 저 도둑이 저쪽으로 튈 것 같아. 이 감이 좋아야 돼. 분석을 해서. 그래서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든지. 미리 가서 그 자리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오는 도둑 딱 잡으면 되걸라. 그죠? 그래야지. 그러면 학원 강사가 출제자보다 더 감각이 탁월해야 돼. 그럼 출제자가 누구예요? 헌법 출제가 누구예요? 뭐 현직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사시 출신자들이야. 고시 출신자, 고시 합격자들, 사시 합격자들, 그다음 교수들도 대부분 사시 합격자 요새는. 이 사람보다
뛰어난 강사야 한다. 뛰어나야 돼요, 강사가. 여기다 못해, 강사가. 그럼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여기는 뭐 사시 100등이야, 100등. 여기는 사시 500등이야. 이거 되겠어요? 안 돼. 얘가 사시 100등이면 여기는 사시 50등은 해야지. 그렇잖아요? 더 똑똑해야 돼요. 더 똑똑해야 한다, 그렇죠? 응? 출제자들? 보다 나는 더 똑똑하죠. 그건 뭐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사법시험 애들도 제 강의들로 난리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일단 고시 수학격자 아니에요. 1등과 30등, 20등을 같이 보면 안 돼. 반의 1등과 반의 20등이 어떻게 같아요, 그렇죠? 다르지. 고시는 마찬가지예요. 1등이랑 20, 30등이랑 합격자 간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반의 1등과 20등 차이가 많이 나듯이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난다, 사실은. 더 똑똑하다. 난 출제자보다 더 똑똑하죠. 시험 관계 더 탁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된다. 저도 이게 출제를 가봤더니, 세 명이 구성이 됐었는데 2명이 제 제자들이라고 했죠. 진짜 있습니다. 이건 뭐 사실을 말해야지 여기서 뭐 고짓을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출제로 한번 들어갔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2명인데 제자들이 강의 들었다고 하더라고. 강의. 되게 강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먼저. 그리고 이게 내 의지에 맞춰서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경력이나 시험 감각이나 이런 또 노력도 되게 성실해야죠. 더 성실해야 돼요. 더 성실해야 한다. 더 많은 시간을 더 연구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출제자들을 압도해서 여러분들을 시험장에서 출제자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미리 알려줘서 어느 방향으로 나올 거냐 미리 알려줘서 여러분들이 쉽게 도둑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시험장 가서 그 다음에 도둑이 어디를 튈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연구하고 있으니 되겠어요? 시험장에서 지금 급해 죽겠구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올 것인지 그때 가서 분석을 합니까? 시험장에서. 공부한 날부터 나올 거냐? 공부에 만료한 날부터 나올 거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돼서 시험장에 가야지. 그냥 갔다가 그냥 60일만 배워 60일만. 그러다가 공부기한이 만료한 날부터 다 띵 해가지고 말해요. 0 하고 나온다게야. 그럼 틀리는 거지 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예상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예측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